안녕하세요. 네, 예술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사 그 동에서 개최했던 스플래시 젊은 예술가들 12인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다 싶은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명이 누래요. 이거는 조금 그 거기서 좀 누렇게 조명을 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작품이 계속해서 이 작가 그 선생님의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왜 유명해진다면 왜 이렇게 이 작품이 유명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드는 생각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조금 20, 30대를 타겟으로 한 이번에 그 키아프 서울에서도 그렇고 좀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 미술계에서 좀 요런 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그 전시회 중에서 약간 에코락 갤러리에서 하신 그 예진 선생님의 작품들도 그렇고 약간 풍이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소녀 감성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또 20, 30대의 약간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풍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고 그 느낌이나 타겟이라든가 또 고객층이라고 해야 될까나 아니면 이 작품을 주로 소비하는 층이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굉장히 막 심오하고 막 그런 예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미술이 옛날에 막 1970년대, 60년대 때는 막 저항 미술 막 이러면서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 이런 현대화 시대에 맞게 또 인스타그램을 즐기고 또 그런 이제 온라인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아바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새로 제2의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소녀 감성을 자극하고 또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스플래시의 이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심오하게 뭐 눈이 이렇게 그렸네 뭐네 하면서 뭐이 곰돌이가 보고 있고 이 곰돌이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뭐 자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미술이 다 뭐 들레즈가 철학자 들레즈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모든 미술이 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거나 막 진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소녀라든가 좀 젊은 여성들이 깍깍하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일부이고 우리 인간의 삶의 내면의 일부이고 그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썩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뭔 느낌이요? 한참 이 작가분의 이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역으로 마치 그 키치함에 대해서 다루었던 뭐 제프 쿤스의 선생님의 작품에서처럼 오히려 이런 것들 즐기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거야? 오히려 그런 대중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을 꼭 천박합니다. 무시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좀 제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키아포에서도 봤고 또 아까 봤던 에코락의 이런 갤러리라든가 다양한 이제 약간 젊은 층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 갤러리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아 이것 또한 하나의 미술이다. 왜 미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진지충해야만 해? 라고 조금 제 자신을 반성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이재민 선생님의 작품도 상당히 재밌죠. 어떤 새로운 미술 기법이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자신의 자아상을 이렇게 딱 심고 그 자기만의 이제 확풍으로 나름대로 이것도 또 걸어놓으면은 뭔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작가 선생님의 작품을 뭐 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상으로 또 요런 풍으로 인테리어를 꾸며서 했을 때 딱 걸어놨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인테리어풍 약간 이제 목적 미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이제 탄생한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들을 비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고상하게 뭐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만 즐겨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술이란 게 오히려 이렇게 삶에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듯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또 자세히 보면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빛내는 그런 역할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지연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앞에서 머리를 엄청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 했다가 여전히 이제 앞에 있는 그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것들을 바탕으로 쭉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여성이고 인스타에 올려서 내가 이런 예쁜 그림을 샀어요. 이지연 작가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되게 예쁘죠. 이렇게 그리는 분이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타인의 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김채연 선생님의 요 그 이제 만족스러운 친구들처럼 이렇게 지금도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선도 존재할 수가 있고 이 시선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채연 선생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공허하다. 뭔가 되게 징그럽고 뭔가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것이 꼭 나쁜 건가? 오히려 우리가 인스타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타인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즐기게 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림들을 찍고 올리고 즐기는 또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두가 맞고 두 가지 모두가 미술이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대입하기에 미술이가 우리의 사유와 사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부해진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고 있는 약간 추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단민 선생님의 작품인데, 자, 이런 것도 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내가 많은 언어를 쓸 필요 없이 언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감각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양한 각색의 이 물방울들을 이제 톡톡톡톡톡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각각의 이제 물성에 대하여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 감각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또 이걸 이렇게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규칙과 비규칙, 그리고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 혼란과 정돈함, 요 두 가지를 이제 병치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요 작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도자기에 옮겼는데 전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자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백자, 청자 이런 식으로 늘 좋은 그림만 그렸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이제 불규칙한 무늬들을 여기에 딱 박아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현대 미술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사유의 방향성의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인선 선생님 작품인데 요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은 사실 이때까지 많이 늘 보여왔었거든요. 제가 키아포에서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레야 선생님 작품인데, 이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반에 그 인스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비트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도도 되게 참신하죠. 자, 되게 유아틱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들 목적으로 한 그런 동화처럼 한 번 더 그걸 비틀어서 약간은 조금 기괴한 듯하지만 그렇다 약간은 조금 반드시 꼭 그렇게만 우리가 해야 될까? 꼭 그렇게 동화풍으로 아름답게만 그려야 될까? 앞에 있는 이 그림들처럼 꼭 이렇게만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한 번 더 비틀어서 나는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캐릭터들을 만들고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수레아 선생님의 이 개성이 잘 묻어나는 작품이라 생각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미술이랑 감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작품처럼요, 어떤 개성을 그 자체를 즐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료라든가 어떤 세상의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물성 있는 그들의 그 특징을 잡아내려고 노력한 작품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상 미술, 관념 미술, 야 인스타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전유하고 뭐 상업적이라 욕하더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 미술의 일부인 걸 그걸 뭘 즐기긴 나쁜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미술이라는 건 되게 무정형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무정형을 즐기고 각각 그 예술의 작품들마다 이것이 어디에 속하고 있고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사유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하나의 예술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레한 선생님 작품도 되게 참 톡톡 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마냥 귀엽지만 않아요. 밑에 있는 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뭔가 기괴하기만 하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애매모호함을 즐긴 듯하면서 그것도 이것도 아닌 게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그 작가의 개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지은 선생님의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지만 이건 시든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넣으셨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의 느낌들을 바탕으로 약간 추상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시든 부분들을 이제 주로 묘사를 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시들었지만 시들었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죽었지 않았어요. 제가 약간 인사동에서 본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든 것들을 갖다 넣은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은 역으로 시들었지만 그 시들었던 그 느낌이 아닌 시든 그 식물들의 각각의 느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실어서 작품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동에 있던 어떤 작품은 그 시든 그 자체, 즉 우리가 사물이 생멸해가는 그 느낌을 넣고 그 느낌을 이제 추상적으로 환원했다면, 이제 요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냥 그것 또한 그냥 물건이 불과해. 왜 시들었다는 관념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 모양의 그것들을 바탕으로 난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약간 이것도 본인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작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플래시 전시에 대한 저희 아마추어의 제목들의 감상을 마쳐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